스톨퍼-사무엘슨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톨퍼-사무엘슨 정리란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 재화의 집약적으로 사용된 요소의 실질 보수는 올라가고 다른 요소의 실질 보수는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집약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의 실질 보수는 상승하고 자본의 실질 보수는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응용하면 무역을 하게 되면 풍부 요소의 실질 보수는 상승하고 희소 요소의 실질 보수는 하락한다.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하게 되면 비교 우위제, 다시 말해서 풍부 요소 집약제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풍부 요소 실질 보수는 상승하고 희소 요소 실질 보수는 하락한다. 이렇게 응용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톨퍼-사무엘슨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화 가격과 요소 가격 간에 1대1 대응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1대1 대응 관계라는 것은 재화 가격이 변하면 요소 가격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X제가 노동집약제이니까 이 그림에서는 X제의 상대 가격이 올라가면 노동집약제의 가격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자본보다는 임금이 더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역으로 임금이 웨이지 렌탈 레이쇼가 올라가게 되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자본제 가격보다는 노동집약제 가격이 더 올라간다 하는 것이 이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1대1 대응 관계는 이 생산 가능 곡선과 이 계약 곡선의 그림으로부터 유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생산 가능 곡선은 계약 곡선으로부터 유도된 것이기 때문에 이 B'점이 이 B점이고 이 계약 곡선상의 C'점이 이 생산 가능 곡선의 C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응 관계를 보시면 B점에서는 재화 가격이 PB, C점에서는 재화 가격이 PC. 다시 말해서 B점에 비해서 C점에서는 더 경사지죠.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가 B점이고 여기가 C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웨이지 렌탈 레이쇼를 보시면 B점에서는 이 기울기고 C점에서는 더 경사진 이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B점의 값이 여기라면 C점의 값은 더 큰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웨이지 렌탈 레이쇼라고 하면 이 점을 연결한 것이 이렇게 1대1 대응 관계의 그림이 되겠고요. 여기서 수많은 점들을 계약 곡선상의 수많은 점들을 잡고 그 점을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잡아서 이 재화 가격과 요소 가격 관계를 찾아내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1대1 대응 관계의 그림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A점은 이 생산 가능 곡선의 A점, 이 B점은 생산 가능 곡선상의 이 D점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완전 특화점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는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내용은 요소의 명목 보수 결정 방정식입니다. 재화의 요소의 보수는 한계 생산성의 재화 가격을 곱한 값이 요소의 가격, 요소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소의 실질 보수는 이 명목 보수에다가 재화 가격을 나누면 되니까 바로 한계 생산성이 요소 실질 보수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소의 실질 보수는 그 요소 한계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걸 이해하시고 이 두 1대1 대응 관계와 이 실질 보수 결정 내용을 가지고 스톨퍼-사무엘슨 정리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가 노동집약제라고 가정을 하고요. X제의 상대 가격이 상승했을 때 요소 실질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스톨퍼-사무엘슨 정리는 재화 가격이 변할 때 요소의 보수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PX,
POI의 1대1 대응관계에 의해서 XJ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앞으로 그림에서 우리는 임금 임대료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기업들은 노동을 줄이고 대신 자본을 많이 사용하는 노동을 줄이고 자본을 많이 사용하는 생산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 때문에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하락하고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반대로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한계 생산성이 실질보수라고 했으니까 자본의 실질보수는 이것은 하락한다는 뜻이 되겠고 노동의 실질보수는 상승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내용, 가정과 맨 마지막 결과를 연결을 해보면 노동집약제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노동의 실질보수는 상승하고 자본의 실질보수는 하락한다는 이 스톨퍼-사무엘슨 정리가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우리가 부등호로 표시를 해보면 노동집약제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노동집약제고 이게 자본집약제인데요. 노동집약제가 예를 들어서 숫자로 5% 올라갔다고 그러고 자본집약제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명목임금은 5%보다 더 많은 예를 들어 10%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가고 자본의 보수는 0%보다 아래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요소가격 결정 방정식에서 금방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금은 재화가격 곱하기 MPL인데요. XJ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게 XJ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상승했으니까 이게 5% 올라갔다면 이게 상승했으니까 임금은 5% 이상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의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본의 보수는 PY 곱하기 MPK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 PY가 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MPK는 어떻게 되는 거는 자본 한계 생산성은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하락했으니까 이 R도 자본의 보수도 이렇게 하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재화가격의 변화는 이 정도인데 보시다시피 요소 가격의 변화는 재화가격의 변화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금은 재화가격보다 더 많은 10%, 자본가격은 재화가격보다 더 아래인 마이너스 5%. 이것을 우리가 확대 효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화가격의 변화보다 요소가격, 재화가격이 변했을 때 요소가격이 그 재화가격의 변화분보다는 더 많이 변하게 간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확대 효과라고 표현한다. 다음은 무역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스톨퍼-사무엘슨 정리를 현실 세계에 응용하면 무역에 응용하면 바로 그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 풍부기 무역을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비교 우위제인 노동집약제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에 의하면 노동집약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습니까? 노동의 실질보수가 올라가고 자본의 실질보수는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집약제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의 실질보수는 올라가고 자본의 실질보수는 하락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노동 풍부국에서 무역을 하면 풍부 요소인 노동자의 보수는 노동자는 이익을 얻고 희소 요소인 자본가는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을 하게 되면 한 생산 요소는 이득을 보고 다른 생산 요소는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이 스톨퍼-사무엘슨 정리가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노동과 자본이 모두 이동 가능한 장기적 상황이고
단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산 요소가 완전히 이동 불가능한, 모든 생산 요소가 완전히 이동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산 요소가 붙박이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비교우위 산업에 있는 생산 요소는 모두 이익을 얻을 것이고, 비교 열이 산업의 생산 요소는 모두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일부 생산 요소만 이동 가능하고 일부는 고정되어 있다, 이동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동 가능한 요소는 이익을 찾아서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게 되겠지만, 이동 불가능한 고정된 요소는 비교의 산업에서 고정된 것은 이득을 얻을 것이고, 비교 열의 산업에 고정된 요소는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 장 특정 요소 모형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단기와 장기의 결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요소의 이동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 때문에 요소 보수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무역을 하게 되면 이득자가 발생하고 또 손해자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이미 무역이익에서 공부했듯이 일부 이득을 보고 일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득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상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득자가 얻은 이득을 손해자에게 보상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상을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한국의 임금과 이자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무역을 대해서 스톨퍼 사미엘슨 정리를 적용하면 한국은 노동 풍부국일 테니까 임금 임대료 비율이 올라가야 될 것이고, 미국은 자본 풍부국이니까 상대적으로 임금 임대료 비율이 하락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임금이 상승하고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하락해야 된다는 것이 이 스톨퍼 사미엘슨 정리의 결론인데, 이 그림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임금은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한국의 이자율은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런 요소 가격의 변화가 단순히 이 무역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무역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이런 요소 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이 스톨퍼 사미엘슨 정리, 무역도 이런 요소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